능력시험 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수능시험을 준비해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열심히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하여 문항 출제와 검토, 인쇄와 배송, 시험장 운영과 감독, 보안 경비와 교통 지원 등 1년의 수능 시험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으로 빚어지는 일상의 번거로움을 용인해 주시고 수험생을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 4,174명이며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 94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조금 전 8시 40분에 시작되었고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마치며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8시 25분에 마치게 됩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늘부터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된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하게 되며 심사를 끝낸 후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확정된 정답을 바탕으로 채점을 실시하며 성적은 12월 5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브리핑을 마치고 수능 출제와 검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두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춘천교육대학교 추병환 교수님이십니다. 김창원 출제위원장님께서 2026학년도 대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잘 보살펴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랑과 소명으로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출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현장의 관리요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출제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으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한 선에서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수학 영역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향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역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념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한 듣기, 간접 말하기, 읽기, 간접 쓰기 문항을 통하여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작년 수능과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교 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여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탐론 현상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가 영역간 유불리 문제까지 펼쳐진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세운 그 목표 난이도에 따라서 작년의 수능 기조와 올해 했던 6월 모의, 9월 모의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출제한다면 그런 유불리 문제가 없을 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수능의 평가가 괜찮았다는 말은 감사합니다. 올해도 작년 출제 기조를 이어서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응답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출제했고요. 지금 뭐 1등급 비율 가지고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들 입장은 1등 절대 평가 체제에서 1등급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고, 가장 정확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